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오늘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70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마리나 델레이라는 곳에 와 있어서 특집편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저랑 치피님이랑 여기 에메롭스 엔지니어. 오늘 에메롭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뭘로 불러야 돼요? 저 LA 같이 놀러 온. 뭐라고 제가 불러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경윤님. 아 그래요? 아, 네. 윤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윤으로 할게요. 윤으로 불러주세요. 네, 윤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은 원래 이제 회사에서 쓴 이름이긴 한데 아무튼 머신러닝 에메롭스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에메롭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메롭스 한번 풀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그쵸, 월요일. 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AWS 리인벤트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러 왔고 저희는 이제 별도 일정으로 로스앤젤레스를 영어 발음이 안 좋아.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이런 LA 그냥. LA에 이제 한 3일 정도 체류를 하고 월요일 날 가죠 저희. 네, 월요일. 월요일 날 이제 점심에. 월요일 날 점심에 이동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아마 있고요. 한국으로는 화요일일 거예요. 저희 월요일 점심.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오늘도 뭐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준비해 오고 닥쳐서 안 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CP님이 급하게 오늘 진짜 피곤하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뭐,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해보시죠. 네. 우선 비행기 어떤 거 타고 왔는지. 네, 일단 뭐 저희가 사실 리인벤트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일단 좀 놀러 온 것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일단 휴가로 온 거기는 해서 뭐 리인벤트도 휴가로 가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저랑 유는 이제 에어프레미아인가요? 프리미아인가요? 에어 프레미아걸요? 에어프레미아 이거 아마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를 통해서 LA로 왔죠. 그리고 사실 에어프레미아 때문에 저희가 LA를 왔죠. 그런가요? 왜요? 아닌가? 원래 CP님은 LA로 오시는 일정이었나? 아니요, 저는 원래 아니죠, 아니죠. 라스베가스였죠. 네. 그러니까 원래 CP님은 라스베가스 직항이었는데 원래 좀 일찍 잡으셨을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춰서 가려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좀 싸게 가려면은 그 직항은 아마 대한항공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항은 아니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편이 에어프레미아에 있어요. 이번에 아마 열었을 거예요. 에어프레미아가 몇 군데 없어요. 아마 싱가포르랑 또 어디 있었죠? 싱가포르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몇 군데 더 있긴 했어요. 원래 제주도는 잠깐 테스트로 방콕 했고. 뭐 그런 쪽 아니었어요? 아닌가? 방콕? 태국 쪽? 몇 군데 있어요. 아무튼 네. 몇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긴 이제 항공편이잖아요. 이렇게 미주로 오는 건 거의 처음 열린 것 같아요. 10월에 열렸죠. 지난달. 그러니까.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먹을 거라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때도 두 분이 막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안 가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에어프레미아라는 새로운 항공사가 있는데 그거 제가 가격 조회해봤더니 너무 싸다. 근데 걔는 LA밖에 안 오는 그쵸.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LA 올 수밖에 없었던 두 분은 그렇죠. 근데 저 베가스 바로 가는 것보다 LA 와서 그게 더 좋긴 했어요. 어차피 그쵸. 다른 도시 놀러 갔다 가는 거 좋아서. 어차피 가깝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요 일정으로 맞춰서 CP님도 이제 라스베가스 오셔서 여기서 같이 있다가 이제 맞아요. 라스베가스 가는 일정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음. 잡았죠. 근데 아무튼 에어프리미아로 와서 저희가 지금 LA 왕복이 15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80만 원, 팬더 말고 76만 원? 왕복이요? 네, 왕복이 진짜 싸요. 싸죠. 그 다리 넓은 걸로. 네, 살짝 미국을 자비로 처음 와서 잘 모르긴 하는데 왜냐면 당장 LA 대한항공 직항만 해도 편도 150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왕복 이코노미. 예, 이코노미. 네, 그쵸. 직항 왕복 300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부담된다 그랬어요. 거의 두 배. 그게 아마 저희가 한 달 전쯤 봤죠. 네. 한 달 전쯤 봤는데 그 정도였으니까 그쵸, 꽤 비싸죠. 근데 에어프레미아는 가격이 일단 막 엄청 변동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직은 특가 시즌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10월에 생겨서 저는 왜냐면 어차피 한국어는 다 그 싸게 사는 사이트 같은 데 줘야 하니까 안 나오나 거기? 그런 거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비어서 왔다면서요. 아. 좀 많이 정확히는 비어서 온 건 아니고 자리가 좀 비었다? 저희가 예약한 거는 에어프레미아에 이제 일반 좌석이 있고 약간 이코노미 같은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에어프레미아에 또 프리미아 42라는 좌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비즈니스는 아니고 그 이코노미에서 좋은 등급 같은 거.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느낌? 네. 아, 근데 걔네들은 프레미어 40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은 뭐 38이라고 부르는 게 네. 간격이 앞뒤가 38, 42인치 어, 뭐 인기. 이런 네,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타봤지만 안 타본 입장에서 좋다고 느꼈던 거는 일반석은 사실 발받침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근데 넓긴 한데 프레미어 42는 발받침이 이렇게 고속버스처럼 이렇게 살짝 맞아요. 그 KTX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만 돼도 다리가 안 저리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그 두 개, 버튼이 두 개 있어요. 요거 앞에 거, 그, 방금 얘기하신 다리 받침 올리는 거랑 등받이 조절하는 거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꽤 편하게 오긴 했어요. 그리고 등받이를 좀 뒤로 밀어도 이게 자리가 꽤 넓어서 뒤에 사람이 그렇게 간섭이 있진 않아. 근데 윤님이 타신 그 앞자리가 거의 그냥 풀로 막 당겨버리니까 윤님이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그 앞자리 사람이 10시간 가까이 풀로 뒤로 누워가지고. 근데 원래 그 자리는 누워서 가라는 자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그쵸. 저도 근데 누웠어요.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완전히 다들 제치진 않던데 그분은 진짜 완전 대충 그분은 거의 뭐 발을 앞에 대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매너가 없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도 되게 편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편하게 했는데 약간 어차피 비행기 잘 못 자는 사람은 좀 힘든 것 같긴 해. 이코노미는 더 힘들긴 말할 것도 없긴 한데 그래서 약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꽤 넓어요. 절대 무릎 안 닿는 정도. 웬만한 그 키 큰 사람도. 무릎은 원래 안 닿죠. 이코노미는 되게 좁지 않아. 이코노미도 무릎 앞으로는 안 닿아요. 그런가? 그런가? 그러니까 누가 지나갈 때 좀 비키기 힘들다 정도. 막 그건 해보진 않았어. 막 차 리뷰하시는 아, 이런 거 하잖아요. 무릎에다가 이렇게 대고 아니 약간 그거 안 해봤어요? 주머니 이렇게 다리를 쭉 들어가는지. 뻗었는데 이게 닿아요? 앞에 자석에? 다리를 쭉 뻗었을 때 그건 그러니까 다- 앞으로 이렇게 쭉쭉 뻗었을 그건 때. 다요. 그건 다할 것 같아요. 닿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다리 이렇게 펼 수 있어. 그건 아래로 펴는 건 일반석도 펴지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아닌데. 다리를 펴서 42인치면 아 이렇게 폈을 때 네. 앞에 의자가 여기 닿아요. 여기 발 여기 앞에 의자가. 거의 애매하게 끝에? 네. 그럼 엄청 넓은 거구나. 넓은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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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성비는 진짜 좋았다. 수속도 약간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클래스는 비즈니스야. 그 에어프레미 안에서 아마 근데 이코노미 그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좌석들은 그 비즈니스 취급 안 해줄 거거든요. 그 수속을 먼저 해주거나 체크인 먼저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를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해줬어요? 원래 이코노미랑 그 비즈니스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비행기 탈 때 먼저 문짝, 보내줘요. 아니 문짝이 다르잖아요. 문짝은 문짝은 같았는데 같아요. 문짝은 하나로 들어가는데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 처음에 그 들어가니까. 그럼 내릴 때 이쪽 먼저 내리게 해줬어요. 네, 그것도 해줘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아닌데 자본주의. 비즈니스한 느낌이 살짝 난다. 근데 대한항공 일반항공보다 싼 거잖아요, 반값. 싸죠. 싸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시비님이 잠깐 스포를 하셨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35랑 40이랑 좌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35가 이제 이코노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35는 얼마나 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쪽 좌석을 안 봤거든요. 한번 보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얼마 타는지 모르겠는데 42는 사람들이 은근히 잘 안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 10만 원인가 15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싸니까 그래도 좋은 거 가자 해서 42로 간 거거든요. 요건 비즈니스 등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그런 느낌 아니니까 원래 미국에서 저희 이번에 델타 타는 것도 더 퍼스트로 했잖아요. 왜냐면 퍼스트로 했을 때 그 30달러가 추가되는데 그 짐 추가하는 거 생각하면 똑같아 가격이. 그래서 짐 비용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퍼스트로 했거든요. 그 1시간 정도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추가한 거죠. 한 10만 원 더 보태면 뭐 가는데 괜찮지 않나? 미국 가는데? 그래서 추가를 했는데 에어프리미어 42는 한 절반 정도 비어 있었어. 좌석이 2, 3, 2에 한 10개 정도 되니까 70석?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70석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반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빈대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 되게 편하게 가는 거지. 딴 자리 가서 앉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사실 몰랐어. 상관없죠. 근데 뭐 약간 양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들은 옆자리 그냥 다 쓰고 옆에서 비어 가운데도 이제 좌석이 혼자 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또 안 해 사람들이. 그러겠네.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들이 되게 많은 거. 좌석 지정할 때 옆에 또 안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왔던 것 같아요. 되게 부담 없이. 대신에 유는 좀 압박을 윤님은 좀 압박을 받으셨고. 네, 좋았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되게 편하게 왔죠. 그리고 뭐 좀 쓰잘데기 없는 광고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지? 그 밥 주는 것도 맛있었어요. 나쁘지 않았고. 원래 그런 거 밥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러니까 원래 약간 간식 주고 이렇게 특기. 생각보다 저가 항공 느낌이 아니었어. 비행기도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승무원분들도 약간 대한이나 아시아나 같은 느낌으로 좋으시더라고요. 네. 경력직도 근데 약간 좀 깜짝 놀란 건 그거 잘 안 하시던데. 네? 처음에 그 비행기 탈출 설명 안 하시던데. 탈출 설명 요즘에 영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한 건가?
근데 영상으로 틀어주진 않았던 것 같고 볼 수 있는 메뉴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대충 스킵하고 넘어간 느낌이긴 했어. 딴딴딴 거 아니야? 근데 생각 그랬나?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저도 같아요. 예, 저 인사하고 조금 의아했어. 음. 바로 출발하더라고 그냥. 이 시간 때문에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건가 보다. 미국도 국내선 타보면 그거 엄청 빨리 직원이 음. 대충 뭐 하는 사이에 설명하고 있어, 앞에서. 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죠. 아니면 프리미어 24로 40일을 하나 그렇진 않겠죠? 우리 알아서 구해주나? 아무튼 좀 저도 그랬었고 비행기는 뭐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비행기 기종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크기는 아마 똑같나? 일반 미주노선 B713, 700? 그러니까 300? 그거 똑같은 걸 것 같은데. 근데 좀 흔들림 많이 안내방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저도 비행기 올 때 좀 안 들렸어요. 중간에 한 번씩 흔들렸어요. 어. 기류 때문인지. 그래서 한 10시, 11시간 반? 요 정도 걸리잖아요. 11시간 반 오는데 일단 너무 힘들었다. 결론은 힘들었다. 이게 힘들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들긴 어쩔 수 없고 CP님은 잘 주무시면서 오신 것 맞아요. 같아서 저는 잘 잡고. 잘 오시면 이게 잠을 잘 들면 좋은 것 같긴 해. 음. 저는 잠을 거의 못 자서 막 10분 잠들었다 깨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게 했는데 깊게 못 자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 원래도 비행기 탈 때 잠깐 앉거든요. 어. 안 일어날 자신이 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탄 시간이 자기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1시 반 비행기 맞아. 오후 1시 반이니까. 맞아요. 술안 드셨죠 그날? 술 먹었죠. 술 마셨어요? 라운지에서 먹고 또 주라 그러면 위스키 달라고 그러고. 아, 사실 드셨구나. 와인 줄잖아요. 밥 줄 때 네. 위스키 있냐고 물어봐서 위스키 먹고. 위스키요. 저도 위스키를 좀 마셨어야 됐나? 잠이 깊게 못 자가지고 힘들었어. 음. 그래서 CP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저녁에 졸렸나 보다. 그런가요? 술 마시고 와서.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원래 잘 자서. 원래 잘 자서. 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어 타고 온 얘기를 좀 해봤고 네. 아직은 약간 미국 가실 때 타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방콕이나 이런 데는 좀 잘 펴져서 그럼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주노선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어서 저 금요일이라서 특별히 사람이 적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괜찮았어요. 저 그래서 타고 온 대한항공 거의 꽉 찼던 것 같던데. 그리고 굳이 저는 35 할 바에 42 할 것 같아. 굳이 35 할 바에는. 가격 그래서 차이 많이 안 나니까. 네, 그 10만 원 더 내지. 그 15만 원인가? 10만 원 그거 더 내는 게 약간 대한항공 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아, 그쵸. 네, 그래서 자리만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가성비 있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완전 초기 항공사니까 외국인이 거의 안 타는 것 같아서. 약간 외국인들도 많이 탈 수 있잖아요. 대한항공 탈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몰라서 안 타겠죠? 그리고 약간 그 사이트 예약도 사이트에서 직접 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 제약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위주 노선이 아직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온라인 체크인이 안 됐어. 아, 모바일 체크인 같은 거. 네, 그거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거의 어차피 수화물 때문에 가긴 해야 되는데 거기서만 되더라고요. 근데 좌석 지정은 미리 할 수 있긴 했어요. 그 정도? 좌석 지정 무료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았다. 미국 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 약간 나만 알고 싶다. 약간 이거. 근데 지금 뭐 열심히 알려드리는 건 어차피 들으시는 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우리가 갈 수 그렇게 있는 빠르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보니까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도쿄가 있네. 도쿄, 아, 호치민 요 정도 갈 수 있다고. 근데 뭐 다 가성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도쿄 같은 데는 저가 공사도 있을 거라서 그러네. 경쟁사가.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동남아들은 또 있잖아요. 근데 미주 노선은 없죠. 미주 저가 노선 저가 항공사가 하기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거의 최초일 맞아요. 거예요. 아마 국내 항공사에서는 음. 뭐 외국에서는 좀 서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도 외국 거 잘 안 타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쵸. 이제 이렇게 타니까 말 통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 IT 얘기는 아닌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슈피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저요? 저 유튜브를 최근에 많이 봤었어요. 아, 승무원들 퇴직하고 막 승무원 이야기하는 거 많거든요. 막 뭐 승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해보고. 뭐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직되시고 네. 그런 그냥 해직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음. 항공사 승무원 은퇴하시고 학원을 많이 차려서 아,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팁을 알려주다가 항공사 썰을 하다가 이제 승무원들 가끔 이제 취업 이야기하면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가 나오는데 막 그게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뽑고 있다가 막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알았었어요. 근데 인천공항 나온다. 유튜브가 또 추천해줘가지고 인천공 LA 취향했다고 막. 근데 저는 일정 때문에 못 타서 좀 많이 억울했죠. 맞아요. 맞아. CP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 CP는 그래도 뭐 그래도 네. 대한항공이 좋아서 그런지
뭐 저희 다른 그 중간 노선도 바꿔주고 원래 맞추려고 했는데 아, 맞아요. 저희도 그거 델타로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CP는 델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맞아. 델타 한다 그래놓고 딴 거였어. 아, 근데 제가 그 예약하기로 한 날 정했잖아요. 그날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이 200달러가 그랬거든요. 그쵸? 200달러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주말에 예약을 하자 유냐 예약을 조회를 해보니까 3배가 오른 거예요. 600달러가 오른 거예요. 같은 노선 같은 그 등급에서.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다. 다른 거 찾아보자 해가지고 최저가로 예약을 하고 CP님이랑 이제 아마 30분 차이 이렇게 아마 따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말고 오늘은 아니 이번에 LA에서 지금 2박 3일 차를 빌렸잖아요. 제가 또. 원래는 차 빌릴 예정이 없긴 했었는데 있었나? 없었죠. 없었죠. 원래는 이제 조슈아 트리 갈 때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시내에도 그냥 미리 했죠. 그렇죠. 저희도 잘 모르니까 아마 조슈아 트리를 윤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막 찾아봤었는데 마이리얼 TV에 보면은 조슈아 트리 가는 패키지 여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인당으로 돈을 받거든요.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한 명이면 뭐 얼마 줬죠? 30만 원? 27만 원이죠. 27만 원, 거의 30만 원씩 받으니까 3명이면 90만 원이고 4명이면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약간 조금 뭔가 하신다고 하니 간다고 했는데 마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늘면 조금 개인분이 약간 조금 줄긴 해요. 줄어들긴 해요. 그래요? 줄긴 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다가 어쨌건 좀 일정이 안 맞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팜스프링 그 트램을 타려고 했는데 예약을 하라고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예약이 안 돼. 그게 이제 그 특정 시간이 빠져 있었죠. 1시 뭐 네. 다른 건 다 열렸는데 도대체 왜 막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질 않아서 거기 그- 사이트에서도.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거길 포기하고 조슈아트리를 가자. 그러다가 삔또가 상해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약간 아닌가? 가고 싶긴 했는데 저도 약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예전엔 차도 렌트하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거기 저도 맞아. 팜스프링 그냥 신경 테이블 쓰고 가서 싶지 하고 않다. 그냥 조슈아트리로 가고 우리는 네. 앉아서 차에서 잠자면 된다 한 3시간 네. 이런 마인드로 기다렸는데 팜스프링스 케이블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사이트를 보면 볼수록 너무 가고 싶은 거지. 그쵸. 그래서 괜찮아 우리- 보였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평가도 좋고. 예,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에 여기 생각해보니까 별로 해주는 게 없는 거야. 맞아. 운전밖에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가이드 할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오늘 가보니까 확실히 그쵸. 근데 뭐 좋은 스팟을 알려주긴 했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 너무 그쵸. 시간 안 돼서 못 들어가고 근데 그렇긴 한데 막 우리 쫓아다니면서 가이드 해주고 그런 느낌도 아니잖아. 운전밖에 하는 게 없어. 생각해보면은. 아니요 열심히 설명해줬을 수도 있죠. 역사 이런 거. 설명해줄 게 있나? 우리 갔을 때 뭐 강이랑 우선 바로 합쳐 그런 걸 설명해줬더라고. 아마 그런 거 근데 사진기 가져와가지고 좀 좋은 사진 찍어준다 맞아요. 그런 그런 식의 거. 게 있었어요. 맞아. 그 별 사진도 찍고 네, 맞아 네. 그런 거였죠. 돌 위에 올라가서 네. 찍고. 저는 처음에는 뭐 별 보러 간다고 별을 보러 천문대를 가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국립공원 가는 거더라고요. 오늘 그 차를 빌린 건 이제 튜로라고 네. TURO라고 그 앱으로 빌렸는데 제가 2019년인가 이미 써봤었죠. 왔을 때 그때도 네. 한번 써봤었죠. 그때가 초기 아니었어요, 듀로? 네, 그때 완전 초기였고 그때 해서 이거 앱 대박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별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네. 상장을 못했나? 약간 개인들이 차를 빌려주는 에어비앤비의 자동차 모델 같은 거였는데 맞아. 사실 업자들도 들어와 있고 알고 보면 맞아요. 그 그런데- 얘기도 해야겠다, 맞아. 예, 그래서 튜로 안에 보면 또 앱에 대부분 비싼 차가 많아요 또 우리도 보면 막 벤틀리도 있고 테슬라 진짜 많고 하다가 이제 차를 테슬라 빌리기로 했죠.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튜로가 원래는 개인 간의 그 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는 거의 다 개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 2019년 갔을 때 개인이었고 CP가 그 모델 X를 빌렸는데 확실히 개인 차였던 것 같아, 그거는. 그렇긴 한데 그 사람 집 앞에서 받았어요. 그 사람 차가 여러 대였나? 예, 그 사람 집에 가는데 차가 4대야. 에스컬레이터가. 그러니까 애초에 튜로를 사업하려고 차를 4대 빌린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튜로 초기에 자본 투자를 한 거지. 근데 그때는 그래도 아직은 약간 개인 사업 좀 그런 그쵸, 느낌. 개인 느낌이었죠. 팬에 막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집 가서 앞에서. 만나서 이제 집 어디에 뭐 키를 놔두고 가라 뭐 이런 느낌의 네. 약간 대신 좀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테슬라 앱에 속도 제한 걸어놔가지고 100km도 못 밟고 테슬라를 도대체 왜 빌린 거야 하면서 속도를 못 밟았어요. 그때 제 속도 제한이 있었구나. 네, 앱에서 속도 100km면은 제한이 있어. 60마일 정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테슬라 빌리면서 속도 제한 걸린 거 아니야? 제가 열심히 먼저 들어갔어. 근데 또 이번에 속도 제한 걸려 있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이번에 달려보니까 속도 제한 있으면은 막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저희가 빌린 게 모델 Y 퍼포먼스.
네. 그쵸. 모델 Y 퍼포먼스인데 약간 옛날 버전 2020년 해서 네. 그 USB-C가 앞쪽엔 안 달려있고 또 뭐였지? 무선 충전기가 없고 트렁크가 자동 트렁크가 아니고 약간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어쨌든 원래는 모델 X 최신 버전을 빌리고 싶었죠. 저는 모델 X 그 요크 핸들이라고 이렇게 아 맞아 그거 빌리시라고 스포츠카 선수처럼 이거 할까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도 가격이고 픽업하는 데가 멀지 않았어요? 아 맞아 픽업하는데 뭔데 되게 컸어요. 픽업하러 가는데 우버 비용이 또 들고 네, 우리가 네. 반납해야 되는데 해서 그러니까 원래 좀 고민했죠. 저희도 이제 오면서 가는 날 이제 막 국정연휴증 맞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아니면 뭐 안 하면 되고. 근데 그날 왜 했지 그거를? 천문대 가려고 했는데 우버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 그날 가려고 하는 데가 게티 센터 천문대 한 네. 3군데 있었죠. 네. 할리우드랑 맞아요. 근데 여기를 우버로 다 이동할 거면 $100 넘어가는 건데 그럴 거면 3일 동안 그냥 빌려서 그 천문대 약간 외곽인데 네. 거기서 나올 때 비용도 꽤 나올 것 같고 맞아요. 얼마 정도였죠? 어쨌든 튜로로 빌리는 게 훨씬 쌌어요. 통합 우버는 이제 갈 때는 싸도 거기서 만약 사람들이 동시에 부르면 이제 또 비싸지고 막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튜로 예약한 금액은 얼마인데? 모델 X. 튜로가 좀 하루에 $100고 아, 싸네. 480 총. 하루에 480. $100 이틀 빌려서 200에 맞죠. 왜 또 200이 붙었지? 보험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제 기억에는 480달러였어요. 맞아. 그 정도 480에 이틀. 그 충전 비용 어떻게 나와요? 충전 비용은 포함이고 근데 걔네들이 튜로 앱들이 대부분 150만. 거리로 기본 거리를 300 제공해줘. 마일. 어떤 차는 언리미티드고 저희 모델 Y 빌린 건 300마일이 공짜였죠. 그게 언리미티드 하면은 $100 추가였나요? 아닌가요? 하루에 $100 추가. 그래서 안 했죠. 네, 맞아요. 이틀이면 $200 더 추가되나. 네. 그냥 $100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 마일은 꽤 비싼 것 같긴 했었어. 맞아요. 추가 마일은 꽤 비싼 것 같았고, 그리고 충전 비용 포함이라고 하니까 대충 한 50, 60? 근데 운전을 할 생각이 있으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로 계속 이동을 하면은 우버가 생각보다 비싸. 음. 중국 같은 데서는 택시 타도 별 부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30불, 40불 이렇게 맞아, 나오니까 어디 가도 기본 4, 5만 원. 네. 그쵸. 그냥 그걸 타고 다니는 거니까. 왜 트립 맞아요. 프라이스가 $200고 트립피는 왜 또 $200 뭔가 낚인 느낌이었지? 지금 와서 열심히 보니까 트립 프라이스 이거 분명 $100 봤었는데 나중에 이게 왜 추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안 보고 그냥 결제하신 거예요? 그때 같이 봤잖아요. 아무튼 저는 안 봤습니다.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겠죠. 아무튼 근데 이 사람 완전 업자 아니에요? 막 차 자기 그쵸. 20, 30대 있다고 막. 이 사람 거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우선 가깝기도 했고 네. 업자 차면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줄 것 같아서 왠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왜냐면 막 도요타랑 기아차 막 30대 자기 더 있다고 설명에 써놔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Y 빌렸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진짜 깜짝 놀랐어. 차를 렌트를 이렇게 막 굴리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우선 저는 했어요. 휠 네 짝이 다 긁혀 있었죠. 엄청 심하게. 맞아. 그래서 일단 그걸로 뭐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 사진은 찍어놨어. 네. 신경 안 쓰는 찍어보냈지만 느낌이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 소카처럼 시작할 때 상처난 사진 다 업로드 하는 거죠 앱에. 뭐 업로드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냥 네. 업로드했어요. 거기 아, 트립 뭐 네. 낙견님 저도 따로 찍었고. 막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업로드하는 거 봤어요 화면. 네, 그래서 그거 저는 사실 휠 찍힌 거 보고 그렇구나 했어. 왜냐면 신경 안 쓸 것 같다. 한국도 그렇고 테슬라 유저들이 휠 진짜 많이 긁어먹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테슬라 휠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바퀴보다. 그래서 바퀴 터질 만한 상황이 휠이 먼저 긁혀 항상. 근데 우리 건 타이어가 옆에도 또 약간 파여 있었죠. 네, 제가 그거 보고 엄청 욕을 했죠. 실비에 갑자기 쌍욕을 했어. 그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 우리 안전과 관련된 네. 거니까. 저도 평행 주차 하려고 할 때 CP가 조심하라고 옆에 응. 이게 딱 휠 긁는 시츄에이션. 차라리 휠 긁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많이 긁혀 있어. 우리 티도 안 났을 거예요. 너무 많이 긁혔어. 근데 이제 타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별로였죠. 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테슬라 시민이 모델 더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는 타봤는데 퍼포먼스 이런 게 승차감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좋아. 특히 진짜 안 좋았어. LA 도로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오늘 이제 다양한 도로를 다 타봤잖아요. 확실히 시멘트 도로 된 안 좋은 도로는 심각하고 아스팔트 좋은 도로 가면 또 좋고. 근데 도로 차이가 좀 개인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잘 깔려 있는데 아니 그 잘 깔려 있는데 가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된 게 괜찮고 시멘트는 다 시끄럽고 막 네.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시멘트 특성상 이게 퉁퉁퉁퉁퉁퉁 하면서 가는 게 있었죠. 핸들 밀리. 핸들 밀리는 거 원래 테슬라다. 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힘이 들어가요. 핸들 근데 밀릴 때마다. 저는 약간
모르겠어. 테슬라 특징 CPN이 타보셨으니까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진짜 타이어랑 이 상태들이 안 좋으니까 걔네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도로도 안 좋고 얼라이먼트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얘가 핸들이 같이 막 움직이는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스포츠로 바꿔주고 했는데 어. 아, 예,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래 약간 핸들 돌릴 때마다 커브 돌 때마다 귀찮아. 그래서 이게 좀 하다 보면 항상 오토파일럿을 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짜증나거든. 보통 우리 도로에서 내가 손을 잠깐 떼도 얘가 차가 아, 앞으로 갈 그렇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핸들을 떼면은 왜 이렇게 아, 맞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무섭기도 했고, 근데, 그쵸. 약간 신경이 많이 써요. 손에 오토파일럿 안 걸면 어. 어깨랑 더 아픈 느낌이었어도 평소에. 저는 처음에 오른쪽 팔 좀 아프긴 하더라고. 힘이 들어가서 그런가 핸들에. 아무튼 좀 그랬었고, 상태가 진짜 안 좋았고, 나중에는 막 브레이크에서도 좀 소리가 끼익 나가지고 깜짝 놀랐고, tip님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래서 셋이 다 운전은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갈 때는 이제 윤님이랑 벤이 해주고 오늘, 네. 예. 돌아올 땐 제가 하고. 한 지금 저희 간 데가 팜스프링 갔다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가서 그쵸. 총 시간이 거기까지 한 3시간 반? 그럴 3시간? 것 같아요. 갈 때는. 네,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갈 때 뭐 데저트 프리미엄 아울렛에 슈퍼차저 있어서 거기서 슈퍼차저 우리 갈 때 한 번, 잠깐 올 때 하고. 한 번 슈퍼차징 됐죠. 사실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뭐요? 사실 쇼핑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아, 그쵸. 하려고. 그래서 쇼핑 원래 하러 갔는데 약간 우리가 시간을 미리 보고 갔죠. 20분 네. 안에 충전된다 그래서 10%인가 20% 남았나? 20분 안에 충전된다 그래서 이거 넣으면 돈 들어간다고 막 그쵸 그쵸. 낙견님이 미리 가 있다가 저는 하나 쇼핑하고 사고 갔는데 시피님 끝났다 이제 쇼핑. 가도 되겠는데 팜스프링스 빨리 가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아 근데 잘한 것 같아. 잘한 것만 아, 잘한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테슬라는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은 적용되는데 예전에 없다가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는데 100%가 됐는데 계속 충전기를 안 뽑는다. 그럼 분당 1달러씩 청구돼요. 되게 가격한. 그렇죠. 이제 가격으로 통제하겠다는 그거고 사람들이 진짜 잘 따르는데 문제는 테슬라 앱을 가지고 있으면 충전 다 되면 앱에 알림이 와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키 카드밖에 없어. 앱이 없어요. 음. 지난번에 2019년에도 그랬는데 충전됐는지 몰라 우리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경이 많이 가 있어. 네. 근데 저희가 딱 충전을 하니까 그때 80% 리밋이 걸릴 거라고 써 있어. 그것도 CP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차량들이 많은 그쵸. 슈퍼차저 그 공간에서는 리밋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충전할 수 있는 그쵸. 최대 충전량이. 그러니까 슈퍼차저 이용률이 지역 높다고 높은 판단되면 그 네. 순간순간 80%로 리밋을 걸어서 그- 100% 애초에 하지도 못하고. 저희가 되게 낮았는데 20분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했어. 20분이 그쵸. 이상하긴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뭐 때문에 왔었지? 그때 저 왜 했었죠? 차에? 아주 좀 불안해서 갔었던 걸. 아, 그런 그래서 것도. 제가 한 15분 정도 지나서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니까 충전까지 45분이 걸린다고 뜨는 거예요. 근데 CP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안 가. 이틀이 안 되고. 그러다 겨우겨우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보내서 이제 CP님이 보고서 그럼 40분 걸릴 것 같다고. 근데 CP님 쇼핑 끝났으니까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거 오시라고. 궁금한 게 근데 80에서 나는 100까지 하고 싶으면 못해요? 거기서 충전이 안 되는 그 리밋 걸리면 충전기에서 안 쏴주는 거예요 100까지. 진짜요? 그냥 거기서 이제 분당 1,000원씩 그쵸. 가금되는 거지. 아, 100까지 하면 돈인 거예요? 아니 돈이 아니라 그냥 가금될 수도 있어. 충전 안 해주는 충전 안 해. 80% 일단 안 해주고 대신에 80%찬 시점부터 1분당 1달러. 모르겠네. 거기서부터 과금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지. 내일 해볼래요? 맞아요. 우리 감나판 해야죠. 1달러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테스트로. 근데 저는 그 충전 속도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아 그쵸. 되게 빠르긴 하죠. 그래도 거의 35분 정도 하지 않았나요? 35분, 40분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막 걸어가느라 그 정도 시간 됐을 것 같아. 네. 화장실 갔다가. 30분, 35분 한 것 같은데 거의 저희 한 20%에서 75%까지 채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금방 찬 거지.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거 데스티네이션을 슈퍼차징 하면은 배터리 온도 올려서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목적지가 완전- 저희가 원래 팜스프링스를 찍었는데 너 이 배터리로 못 간다고 하고 걔가 중간에 슈퍼차저를 강제로 집어넣었고 그 프리미엄 아울렛 슈퍼차저를 우리 프리미엄 아울렛인지 모르고 갔다. 그러니까 테슬라 내비게이션에서 그걸 찍으니까 그쵸. 자동으로 너희 슈퍼차저 네. 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이제 중간에 그 슈퍼차저가 경로로 잡히니까 이제 잡히면 거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슈퍼차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리히팅 한다고 막 열을 높여서 이제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약간 열내는 그런 게 추울 때는 아마 더울 때는 반대가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저희 갔는데 은근 슈퍼차저 꽉 차 있었잖아. 맞아, 맞아, 꼴찌 있었어. 맞아. 거기 엄청 많은데 슈퍼차 응. 30개 있는데 응. 다 차 있었어. 30개까지는 아닌가? 한 25개? 30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 LA 정도면은 테슬라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뭐 하는 되게 편이죠. 많은 편일걸요? 여기 봐도 엄청 많이 자, 있어. 아니, 그럼 아 근데 슈퍼차저 판교에는 또 많다고 하셔가지고 CP가 판교보다 많지 않아? 판교 같은데 지나가다가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차가 너무 왠가 종류의 차가 많아서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차가 너무 많아서 리비안 픽업형 리비안도 전기 맞죠, 픽업. 맞죠. 근데 테슬라가 너무 은근 많은 것 같아. 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확실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 슈퍼차저 아까 중간에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부가 급속 충전해서 DC 컴포 쓰는 애들도 쓸만하단 말이에요. 네. 휴게소에도 있고. 근데 리비안 같은 거는 진짜 찾기 어려울 거예요. 충전을. 걔네들 어... 뭐 제휴 네트워크 막 이런 거 하는데 테슬라만큼 아니고 이렇게 과금 시스템도 잘 안 돼 있을 거라 그 꽉 찼는데 안 나가고 미국에 진짜 총싸움 날 수 있거든요. 막 한국에서도 날마다 싸움 나요. 그것 때문에 막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막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테슬라처럼 그 뭐라 그러지? 전기차 업체가 해놓고 컨트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미국에서만 봐도 지금 우리만 가도 당장 목적지 왕복 300마일인데 속도가 높아지니까 한국에서는 100km 미만으로 달리면 배터리가 빨리 안 줄어드는데 100km 넘어가면서부터 배터리가 확확 줄거든요. 그래서 슈퍼차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슈퍼차저가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전기차를 살 때 음. 슈퍼차저가 있는 테슬라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리비안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는 어때요? 미국 슈퍼차저 있는 느낌이랑 비교하면은 한국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한국 또 저희 집에서 찾아보니까 주로 집에서 충전하니까. 슈퍼차저 근데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아, 그래? 특히 강남권에는 여기저기 약간 분산돼 있어요. 이런저런 음. 건물들에. 근데 그 근데- 건물 지하 들어가면 주차 장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1시간 공짜 해주는데 이제 테슬라들이 하도 꼼수 쓰니까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이게 1시간 공짜잖아요. 1시간 충전하고 이렇게 회차해갖고 다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회차 금지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무튼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판교 기준으로 슈퍼차저 엄청 좋죠. 판교는 그 판교역 옆에 카카오랑 뭐 테크원이라고 두 개가 생겼거든요. 건물 큰 게. 그 두 개 각각의 슈퍼차저가 세 대씩인가 있고 그 밑에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한 30개씩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공짜인데 느린 거. 아. 쇼핑할 때 공짜로 해주는 거고 슈퍼차저는 돈 내는데 좀 빠른 건데 세 개씩 세 개씩 있고 판교 쪽이 역에서 조금만 한 1km 가면 또 거기 슈퍼차저가 4개인가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30개씩 슈퍼차저가 있는 거잖아. 그쵸. 10개, 20개씩. 30개는 그러니까 10개, 20개도 아니고 진짜 테슬라 LA나 샌프란시스코 보면 60개짜리 슈퍼차저도 있어요. 와. 근데 그런 것도 순식간에 차들이 빠져나가요. 아, 그쵸. 계속.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도 되게 엄청 커 보이는 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쇼핑몰 모여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도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테슬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되게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약간 그런 데 가면 좀 차들이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선 진짜 아까 시피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차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이랑 느낌이 좀 달라. 한국은 대부분 비슷한데 가끔 튀는 거 한 대씩 있다고 치면 여기는 모든 차들이 뭔가 올드카도 있고 컨버터블도 막 지나다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슈퍼차저에 가면 한 20대 테슬라가 쫙 서 있어. 그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 맞아. 되게 그것도 재밌었어. 확실히 Y가 많은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아 이거 많은 거. S도 좀 꽤 보이는 거 같고. 아무튼 그렇게 있었고, 우선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 물어보셔서, 이제 미국은 구글 맵 쓰는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예전에 KT 맵 쓸 때는 진짜 퀄리티가 안 좋았는데, T맵으로 바뀐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도 자체는 좋아요. 근데 길 찾기 이런 건 T맵을 안 쓰는 것 같아, 제 예상으로는. 그냥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T맵을 쓴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 지도만 받는 것 같아요. 지도 데이터만. 그리고 이런 건 직접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어디 골프장인가 어디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전 테슬라 맵만 쓰는 주의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어서. 근데 길이 이상하게 알려준 거야. 막 뺑뺑 무슨 산골짜기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가다가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T맵을 켰거든요. T맵은 다른 길을 알렸었어요. 약간 사유지 도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 데이터만 받고 그걸 적용하는 방식은 다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를 적용 안 한다거나 뭐. 길에 대한 거는 뭐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니, 길은 하는데 왠지 사유지를 미국은 사유지 개념이 빡세서 못 가게 했을 수도 있죠. 아, 사유지 그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그쪽에 맞추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랬어요. 네. 그게 좀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르지 않았나? 근데 오늘 체감상
그 테슬라 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불편함 없었어요. 그쵸. 여기는 사실 뭐 엄청 큰 고속도로 같은 거 엄청 빠지고 들어가고 그게 귀찮긴 한데 기본적으로 도로 시스템이 좀 심플해서 심플한 거. 노스, 이스트, 뭐 웨스트 이거 거의 그거만 알면 한국보다 좀 심플한 것 같았고, 그리고 저도 테슬라 맵이 아직은 좀 이질적이긴 한데, 어. 저는 약간 애플 카플레이만 쓰긴 하거든요. 근데 애플 카플레이 맵은 진짜 좀 불편해요. 애플 그러니까- 카플레이 맵 어떤 거? 티맵 아니면 애플 맵? 다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는 순간 다 똑같아져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티맵이랑 핀치- 네이버지도 두 개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티맵이랑 카카오 아무거나 맵이랑 다 실행할 수 다 있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카플레이의 맵 API가 결국에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카플레이가- 얘네가 맘대로 구현할 네. 수가 없어. 핀치 투 줌 아웃 이걸 안 되죠. 손가락. 그것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약간 스케일이 크거든요, 좀. 아, 맞아요. 보이는 범위가 200m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 큰 화면에. 뭐 차라리 테슬라만큼 크진 않지만. 티맵을 핸드폰처럼 이렇게 세우면 더 많이 나오는데 맞아. 애플 카플레이 기본적으로 가로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되게 위아래가 좁아. 잘 안 나와. 그래서 약간 축척을 좀 줄여놨으면 좋겠는데, 기본 축척도 못 바꾸고, 기본 축척 그 약간 앱으로 3D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눕혀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좀 멀리 보이는데, 그래서 약간 되게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좀 넓게 지도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 카플레이 연동을 하고서, 이 휴대폰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연결하면은, 여기에 그 미니맵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로 그냥 가까운 경로 보고, 여기는 전체로 어떻게 하는지 미니맵 같이 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둘 다 띄워놓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통합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익숙하진 않아서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테슬라 맵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인 걸로 알아요. 제가 어제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예요. 테슬라 지도만. 전 약간 멈췄을 때 이제 이 확대 축소해서 미리 경로를 보는 편이라 음소거 해놓고 쓰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카플에서 안 돼. 저 카플레이 안 돼요. 하긴 하는데 저도 그거를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아까도 보면 제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위성사진 켜거든요. 아, 위성지도로 약간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아. 도로가 분명히 저기서 3개인지 4개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위성사진 켜고 확대해서 미리 보고 다시 그럴 수 위성사진 있겠네. 끄고. 아까 막 주차장 있는지도 위성사진으로 그쵸. 보고 맞죠. 그랬었죠. 근데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윤님이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위성사 잘못 들어가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나와. 멘붕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이 길 바꿔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있겠죠. 당황했어. 3년 전에 우리 테슬라 처음 빌릴 때보다 이번에 CP가 훨씬 테슬라에 익숙해져서 아, 그쵸. 훨씬 조정도 잘했어요.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때 거 배우면서 했어. 처음에 옵션을 제가 몇 개 설정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 차처럼 운전할 수 있게 다 아니까 막. 아, 맞아. 그런 거 CP가 고르고. 처음에 약간 테슬라 세팅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맞죠. 뭐지? 그 핸들 같은 건 맞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핸들도 있었고 브레이킹도 맞죠. 컴포트로 바꿔주셨던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필도 다 등록. 개인 프로필로 등록하고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 사이드 미러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쵸? 아, 사장님. 그 광각이 안 된다고 운전석 해가지고. 쪽이 감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 낼 뻔. 그것도 근데 낙교님이 딱 그 말을 하고 나서 평면여도 괜찮은데 하고 나서 불과 1분 안에 제가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차가 딱 사각지대에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들어간 순간에 그 차가 피해줬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위험한 순간이 한 번 있었고요. 다행히 살아보긴 했지만 거기 타고 안 났고. 그 사람이 빵은 안 그거 했다. 테슬라가 자동으로 안 멈췄어요? 안 멈추죠. 테슬라가 삐삐삐는 했는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한국 습관이 있어서 한국에서 전 운전할 때 일단 약간 그 방향을 제가 확보를 하고서 바로 방향등 켜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제가 좀 편해가지고. 한국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먼저 눌러놓고서 기다렸다 들어가면 괜찮았을 건데 누르면서 꺾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 보였고 그 차는 깜짝 놀란 거지. 테슬라도 해주기에 이미 진행돼 네, 버렸고. 그쵸. 그래서 테슬라에도 그 모드가 있어요. 제가 안 켰을 수도 있는데 원래 원이 있고 개입이 있는데 저는 개입을 잘 안 하거든요. 아, 저도 거의 BMW 살 때도 끄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짜증날 때가 테슬라 있어요. 개입하면 맞아, 사실 이상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내 맞아, 의지랑 상관없이 경고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 미러 세팅 같은 것도 모르면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이게 완전 디지털이라서 그쵸. 진짜 테슬라를 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 빌려서 탄다고 했다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이제 해. 약간 유튜브에서 미러 조정 방법 찾아야 되는 거야. 미러 게 없어. 아, 맞아. 여기서 누르고 이쪽 휠을 돌리고 여기서 스티어링 오른쪽을 누르고 다시 똑같은 걸로 하고. 저도 막 자차 안 탈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자차 안 탈 때는 차를 빌렸는데 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 근데 테슬라는 거기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 좀 어려워. 네. 저는 문도 못 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는 거. 괜히 처음에 문 열어버렸어요. 창문 연다고. 아,
테슬라 처음 탔을 때 문 열었어요. 문 열린 버튼 누르고 창문 누르는 거. 아 맞아 창문 아, 창문 버튼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문 열고 이게 비정문 문제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테스트 누르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인터페이스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익숙해지면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독특하긴 하죠. 그 익숙해지면 그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타봤지만 승차감이 좀 별로잖아요. 운전 핸들도 살짝 손 아프고. 근데 이 화면에 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와이프 차나 이런 거 타다 보면 좀 짜증나는 거야. 그런 게 다시 옛날식으로 버튼이 너무 많고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면 이제 승차감을 다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지. 아, 그럴 수 있겠네. 저는- 오히려 익숙해지면 찾기 더 쉽겠다. 엑셀에서 밟 때면 회생제동 때문에 차 점점 서는 거 그게 저한테 되게 이질적이었어요 솔직히. 아, 그쪽 그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 안 타면 좀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밟으면 팍팍 나가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그쵸. 한국에 그리고 최적화돼 있다니까. 여기가 은근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한국에서 저도 이제 진짜 차 없을 때 가끔씩 밟으면 150 이렇게 밟는데 더 빨리 밟으면 많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기본이 150이던데 150이 80마일, 90마일. 150이면은 거의 9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 느끼다가 CP가 나중에 90이면은 150 그러니까 된다고 150 말하니까 150은 최고 밟았던 거고 그러니까 기본이 약간 130으로 그쵸. 1시간 넘게 달려야 돼. 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80마일 정도로 배터리 뭐 충전해요. 얘기하세요. 아, 네. 이걸로 하세요. 충전 빼줄게요. 네. 아, 이게 없는데? 앞에가 없어. 옆에가 없다고? 앞에 멀티어댑터가 아니라 좀 주세요. 더 주시면 안 돼요? 빼서 주면 되나? 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오케이, 지금 지금 아까 제가 빈님한테 아니 낙교님한테 물어봤는데 배터리 안 부족할 거라 그랬는데 이게 녹화하니까 아니 네. 방송하니까 금방 갔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했었지? 아 속도. 그러니까 LA에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렌트해봤고 샌프란에서도 해봤잖아요. 근데 LA에서 차 렌트하는 거에 뭐 답변 중에 그런 글들이 가끔 있어요. 자동차의 흐름이 빠르다고. 맞아, 진짜. 네. 그 느꼈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샌프란이나 이런 데도 뭐 빠른 고속도로가 있고 빠른데 거기 이제 작은 길이 많고 다 언덕이고 막 블럭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LA는 우리도 타봤지만 분명 우린 저기 고속도로로 가는데 고속도로를 하다가 고속도로 하나를 바뀌었는데 또 고속도로를 바뀌었고 이 LA 전체가 뭔가 고속도로로 다 연결된 그쵸. 느낌이라 다 고속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속도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이게 속도 리밋 65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옆에 차들 막 80으로 달려. 네. 그러니까 60으로 돼 있는데 뭐 80 정도 달리는 거, 80마일 정도 달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따라가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지. 맞죠. 왜냐면 옆에 흐름을 맞춰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운전하는 생각 좀 바꾼 게 처음에는 되게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막 흐름이 빨라진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리게 가면은 더 위험하다고 느끼긴 맞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게 좀 기준이 되게 높은 거지. 길이 되게 넓으니까 얘네가 다 130 밟고 있는데 제가 90km 달리고 있으면은 규정 속도 맞춰가지고 그 좀 그렇잖아. 다 따라잡히잖아요. 따라잡히기 싫다는 게 아니라 되게 불안하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옆으로. 계속 뒤에 차가 계속 앞에서 추월해서 가겠죠. 네, 그래서 약간 규정 속도를 거의 안 지켰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더 다들 빠르게 달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대충 거의 고속도로 좀 길게 이어지는 130으로 거의 계속 가는 것 같아요. 30분 1시간? 이렇게. 전 체감적으로 그 빵빵이 잘 안 하는 거 어떠시나요? 진짜 빵빵은 안 절대 안 하죠. 진짜 빵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위험한 순간에도 뒷차가 빵은 안 하고 그냥 비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지나갈 때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얼굴 사과하고 확인한 거예요. 싶은데 비상등 켜도 되나 잘 모르겠어. 비상등 켜면 미국에서는 멈추는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비상등 모르겠어가지고 사과 여기를 그런 거 모르는. 미국은 모르겠어요. 아, 저희가 진짜 이제 모르겠어요. 단편적으로 본 건데 뭐 주차할 때도 후진할 때 어젠가 그 음. 차가 뒤로 점점 오는데 비상등 안 켜고 오고 있고 내가 비켜야 되는 건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냥 약간 저도 유튜브 좀 찾아봤었는데 여기는 좀 LA 같은 경우는 좀 도로도 넓고 좀 차가 많지 않으니까 알아서 좀 판단해서 가라. 신호가 빡빡하게 하기보다도 그런 느낌으로 아,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 김에 우리가 몇 개 헷갈렸던 거 있어. 스탑까지는 알겠어. 스탑 써 있는 거. 근데 우선 저도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느꼈지만 여기 사시는 분한테 좌회전은 우선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데 좌회전은 그 파란 불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파란 불일 때 하는 것도 이제 그냥 노란색 두 줄이 길었어도 여기 내가 가야 되면 여기서 멈춰서 그냥 좌회전 하는 거지. 그쵸. 내가 없는데, 알아서 없는데. 비보호로 네.
그런 거 너무 많고 또 비보 많아. 우회전을 가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레드 때는 우회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그냥 돼 네. 있고 막 그러니까 레드일 때는 멈추고 하면 된다고 들었고 그 우리 가보니까 레드에서 하지 마시고라고 써 있어요. 그쵸. 안 되는 데는 맞아. 그 계속 다 다른 거 길마다 너무 달라서 네. 가끔 혼란스럽고 막 저는 그 좀 유도리 있게 하는 음. 느낌인 것 같아요. 스탑 사인에서 교차로일 때 한 대씩 한 대씩 가는 맞아, 게 그렇게 매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해줬잖아요. 맞아. 저는- 교차로네. 그쵸. 원래는 한국 사람이 한 대 갔으면 나도 빨리 붙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라인이 가는 건가 보다 쭉 그렇죠. 가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저 먼저 온 차 가고 그 순서 외우고 있다가 네. 효율적인 것도 같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좀 몇 개 보고서 저 유튜브 보고 오셨더라고 저는 안 봤는데 맞아. 너무 겁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미국 가서 운전할 수 있을까? 낙현님 그거 안 보고 왔으면 그 빨간색 화살표 있었잖아요 좌회전 네. 그거 뭐 좌회전 하라고 색깔이 돼 있는 거 아닐까 화살표가 떠 있으니까 네. 근데 빨간색이야. 그래서 근데 빨간색인데 파란색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간색 가지 말라는 거였구나 화살표가 왜 빨간색 근데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점선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약간 실선일 때 약간 차선 변경하지 말라는 것 같긴 했었고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우선은 되게 뭐 비슷했어요. 실선이고 점선이고 안 보여요 저 하얀색은 콘크리트 고속도로는 거기는 좀 하얀색이랑 너무 티가 나서 무슨 차선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 들어갈 때 그렇죠. 합류 차선 아. 거기가 약간 이 광각이라서 왼쪽이 안 보이는데 걔네가 알아서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한 대 가고 맞아. 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그리고 차선 합쳐지니까 갑자기 합쳐지죠 이게 뭐 맞아. 네. 합쳐집니다 뭐 이런 표시 없어 갑자기 합쳐져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약간 운전 못하는 분이 저도 초볼 때 맨 오른쪽 사선 가잖아요 네. 그럼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 그쵸. 거기가 제일 여기는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해볼만 한 것 같긴 해요. 튜러도 있고 렌트도 있고 도전해볼만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긴 했어요. 유는 어때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유는 해요. 오늘 오다가 운전하다가 제가 막 옆에 차선 넘는다고 잔소리 엄청 들었어요. 유는 아직 초보 운전. 근데 저는 그 뭐지 운전도 운전이고 테슬라도 좀 낯설었고 둘 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것도 예. 있죠. 여기는 또 집에 이제 벤츠류를 해봐서 벤츠랑은 테슬라 기어 바꾸는 게 똑같으니까 근데 기어가 여기가 없으니까 우선 네. 그것도 처음에 안 가봐. 요즘 테슬라는 그것도 없다면서요. 그쵸. 테슬라는 그래요? 내가 엑셀을 밟으면 네가 R로 갈지 앞으로 갈지 내가 판단해줄게가 기본이고 여기 스와이프하면 되긴 하는데 그 화면에서. 말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약간 물리 버튼이 숨겨져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될 때는 급하게 바꿀 때 그래요? 있잖아요. 어디 있다고 했었어요. 저 근데 영상에 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오늘 그 테슬라 로고 한번 봤죠. 재부팅 되는 거. 예, 맞아요. 출발하려고 그러는 재부팅 돼서 제가 그냥 갈까. 갈 수는 있다면서요. 네. 운전은 돼요. 자율주행 같은 건 다 풀릴 텐데. 네.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재밌었던 것 같고 튜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렌트도 해보셨어요? 따로? 예전에 렌트 해봤는데 그때 이제 렌트 회사 가서 막 서류 쓰고 받고 쓰는 건 괜찮았는데 오히려 편하죠 그 위치에. 과정이 힘든가? 아니요 근데 좋은 차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 여행 온 김에 좀 좋은 차도 하고 싶은데 가격도 비싸고 근데 튜로가 좋은 차 치고는 가격이 싸요? 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되게 막 보면 벤틀리도 있고 막 테슬라 모델 X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 그리고 보험도 여기에 써 있고. 저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지난번에는 주인이 만났는데 그쵸, 이번에는 완전 사람 안 만나. 그거 너무 솔직히 영어 약간 부담스러우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 좋긴 했는데 우리 이번에 주차장에 아, 나가는 좋긴 법을 했는데. 몰라서 한 10분 헤맸잖아요. 좋긴 한데 그 설명을 거의 뭐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 영어로 보내줬는데 이걸 어떻게 뭘 읽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차장 이쪽에 가면 돈이 나올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써 있고 그냥 알고 보니까 그냥 나가면서 카드 찍재면 되는데 주차카드라고 안 써놔가지고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 그쵸.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몬슬리라서 그냥 가지 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재밌었어. 그리고 우선은 여기 튜로 앱에서 이제 언락하는 거, 문 여는 것까지는 되고 운전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이 우선 가능한 것 같아. 저희가 그리고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USB 문 꼽혀 있었는데 미리 그게 튜로인 것 같다고. 맞아. 튜로 그래서 차에 앱을 꼽혀 연결하는 것 있더라고. 같아 차랑. 그럼 테슬라만 테슬라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도 그렇게 왜냐면 아. 토카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맞아. 그리고 네. 그 뭔가 시스템을 깔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튜로는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보는 안 찾아봤는데
에어비앤비처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미국에서. 미국은 근데 소카도 예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새벽에 빌려간다고 엄청나게. 저도 네? 예전에 뭐라고? 소카에 달리고 싶은 사람 새벽에 엄청 쏜다고 그거 빌려가지고. 아. 근데 저도 예전에 소카 요즘 뭐라고 페어링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로카라고 소카 제로카인가? 내가 소카한테 월 50만 원씩 내고 한 달 빌리는 거? 예, 아니 1년을 아, 계약하고 1년. 대신 내가 안 쓰는 시간에 소카에 쓸 수 있게 해놓으면은 그 요금에서 이제 깎아주거든요. 내가 낼 돈에 그럼 50만 원 깎아주고 심지어 벌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했는데 새벽만 되면 차가 누가 빌려가서 다음날 보면 뭐 여기 개판이 돼. 사고 나 있고 뭐 아, 여기 막 까여 있고 뭐 그래서 어떨 땐 내가 차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그걸 시도했던 건데 와이프랑 처음으로 내가 막상 차를 써야 되는 그 전날 새벽에 누가 가져가서 사고를 날마다 내놓으니까 직접 내가 차를 해보셨어요? 못 쓰는 거야. 예.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해요? 사고를 내면 아니 소카가 와서 다 해줘요. 아. 편하긴 한데 문제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차를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내 오너니까. 네. 그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내 앞에 사람이 막 뭐 흡연하거나 뭐 이걸 안 해놓고 가서 그러면 내가 신고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 그 다음 소카 이용자는 신고할 수 있어도 나는 못했어. 아, 완전 초기라서 그래서 그런 거 막 했는데 요즘 소카 페어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튜로랑 비슷하게 오너가 이 사람 승인을 해야지 가져가는 거 같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튜로도 우리도 오늘 차 봤지만 막 엄청 긁혀있잖아요. 상태가.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쵸. 차라리 렌트카는 관리는 잘 할 것 같긴 한데. 사고가 그거는 많이 뭐-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보험을 청구한다고 그리고 해도. 사실 보험도 정확히 다 이해 못 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살짝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래도 보험이 있었고 또 그 대신 운전자 추가는 진짜 편했잖아요. 아, 맞아. 그 그거 진짜 운전자 좋았어. 추가도 일부러 업자로 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운전자 추가도 원래 추가 운전자는 그 사람 승인을 한 명씩 다 해줘야 되는데 자동 승인하는 것 같아요. 우린 자동 승인. 초대하자마자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알아봤었는데 8명인가까지 튜로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국제면허증 만들어서 오면 따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시험 보는 그리고 것도 또 아니고. 미국은 우리도 운전해봤자 너무 길고 힘들어서 여러 명이 운전할 수만 있으면 아 그쵸. 나쁘지 시민이 않아요. 한번 엄청 고생하셨다면서요. 네, 그쵸. 예전에 운전 잘 안 해봤을 때 왔을 때 막 너무 졸린데 옆에 졸음휴게소 따위는 없고 그냥 다 길바닥이고 길바닥도 아까 보면 흙바닥 내가 쭉 고속도로는 뭐 살 데도 없잖아요. 그 맞아요. 프리웨이라고 된 거는 사람을 교체할 수 없어. 휴게소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잘 나가야 돼. 근데 나 잘못 나가면 또 고속도로고. 그러니까 한국은 나가면 원래 고속도로 나가면 이제 끝인데 잘못 나가면 고속도로고. 약간 저 아직도 잘 이해하는데 나갔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응. 계속 그런 식이던데. 아, 저도 맞아. 그래서 잘못 나가면 다시 그걸 들어가.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 한 두세 번 잘못 나갔는데 다 바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것도 한 번 좀 당황스러웠어. 한 번 제가 운전할 때였는데 그 뭐지? 옆에가 제가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거든요. 직진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면 당연히 직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길 사라지고 나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아, 그쵸. 실수로 맞아, 빠진 맞아. 거였어요. 길이 갑자기 없어져. 네. 원래 그런 데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거기는 좀 특이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야 그런 되는 거 거 좀 있었죠. 네. 또 차 운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네. 우선 뭐지? 팜스프링스 이야기가 너무 같아요. 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아이고 메리어트 호텔의 이야기 먼저 해주실래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메리어트 호텔 앱이요? 아니 이거 별건 아니긴 한데 그냥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좀 낙교님이 많이 편해하셨죠. 네. 저는 영어 그렇게 막 자신이 없어가지고 채팅으로 엄청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메리어트 앱을 제가 쓰고 있긴 한데 등급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등급이 있건 없건 아마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힐튼 이런 데도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 될 것 같긴 한데 브랜드 호텔이면은 이런 거 깔아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얘네 공식 앱에서 예약하고서 이쪽 앱에 일정이 나와 있으면은 그쪽 앱에서 바로 그 예약 내역이 뜨거든요. 그럼 얘네가 바로 체크인 되고 나면은 내 방번호랑 모바일 체크 키도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써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 요즘 많이 하던데. 안 한국에 되던데? 그 판교의 메리어트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되는 것처럼. 아 그래요? 안 돼요. 노트북 배터리 문제로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